마지막 부분입니다. 요건 그냥 번역문만 읽어보죠. 초위왕이 장주가 빼어난 인물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신과 많은 재물을 보내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 장주가 웃으며 초나라 사신에게 말했다. 귀한 재물을 가져왔고 높은 재상 자리를 제안하는구려. 헌데 교제에 바치는 희생소를 보지 못했소. 여러 해 동안 잘 먹이고 비단 옷을 입혀서 태묘로 끌고 갑니다. 그때 혼자 나뒹구는 돼지를 바란들 어찌 그럴 수 있겠소. 나를 더럽히지 말고 썩 꺼지시오. 나는 이 지저분한 곳에서 멋대로 즐기며 살지언정 나라를 가진 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겠소.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오. 초나라 위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고사입니다. 장자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관직에 나아가는 걸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직에 오르는 것은 제단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을 지금 장자는 다르게 보는 거죠. 누구는 관직이야말로 부와 명예를 얻는 길이라고 하지만 장자는 그것이야말로 희생 제물,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자리로 봅니다. 이 제의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재밌죠. 똑같은 제의, 어떤 제사이지만 누구는 제의의 신성함에 주목할 테고요. 그러나 장자는 도구화되는 생명을 봅니다. 그러면서 장자는 무엇이 삶을 망가뜨리는가 이런 걸 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고관대작, 화려한 관복을 몸에 걸치고 거대한 저택에 사는데 장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더럽다고 폄하하기도 하죠. 논어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궁에게 대해서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털이 붉고 뿔이 곱구나. 못합니다. 뿔입니다. 뿔. 쓰이지 않고자 한들 산천의 신들이 내버려 둘까. 공자의 제자 중궁은 출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얼룩소의 새끼라고 묘사하죠. 공자가. 털이 고르지 못하고 얼룩덜룩 지저분하다는 건 뭔가 흠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질러 그런 게 아닐까 짐작해보죠. 그러나 중궁을 두고는 털이 붉고 뿔이 곧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천의 신이 버려두지 않을 거래요. 다르게 말하면 비록 죄인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니 등용되어 쓰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신성한 제의, 즉 국가의 사업에 이런 식으로든 참여해야 한다라고 능력 있는 자들이 그 제의에 국가의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생각은 다르겠죠. 이런 점에서 장자와 공자는 서로 정반대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이 옳으냐, 누구 입장이 그르냐 이걸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따지는 거는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장자의 입장은 선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자의 입장을 오늘날에도 다른 식으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신성한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동에 대해서 누군가는 노예의 삶과 다를 게 없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의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자신의 노동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신체나 시간을 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장자가 정확히 후자의 관점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장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때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화폐와 자본을 취득해가는 과정들을 마치 노예나 아니면
나의 시간과 신체를 파는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은 장자가 도구화되는 삶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자 자신은 깔끔하고 화려한 태묘보다 지저분한 진흙탕 속에 어울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야말로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래요. 원문을 보면 자쾌, 유희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 장자가 이야기한 이 표현을 잘 곱씹어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속에는 두 가지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장자는 초나라 위왕의 사신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자는 관직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안 자체를 더럽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에 실린 허유의 고사를 떠올리게 만들죠. 허유는 자신에게 천하의 임금 자리를 양회하고자 하는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에 실려 있고요. 다음 주에 읽을 소유유편에 허유가 등장합니다. 장자에 실려있는 우화는 상당히 간소한 편이지만 이 우화는 점점 발전해서 나중엔 허유가 귀를 씻는 내용까지 더해집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물로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세속의 욕망에 관한 유혹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깨끗함을 추구했는가? 야, 저런 더러운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해. 나는 깨끗하고 고고하게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초나라 위왕의 제안을 더럽다며 거절했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 속에 앞에서도 보았지만 장자는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더러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들죠. 무엇이 무엇을 더럽히는가? 라는 질문을 듭니다. 만약 이 초위왕의 사신에 대해 장자가 그 제안을 더러운 제안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맑고 깨끗한 물가에서 몸 씻어가며 시원하게 바람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겠지만 우화적 요소는 크게 반감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더러운 세속과 청정한 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하거든요. 오히려 나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이 더러운 삶 속에 살겠다라고 하는 이 두 더러움의 역설적 배치가 장자의 삶을 골똘하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장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려가면서 보아야 할까? 물론 지금까지 읽은 것이 전문인데요. 여기까지가 사마천의 서술입니다. 되게 짧죠? 정말 짧습니다. 몇 달락 안 됩니다. 크게 나누면 한 3달락 정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는 장자의 생에 관한 짧은 기록, 두 번째는 장자에 관한 어떤 책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분량이 초나라 위왕과 장자 사이에 있었던 우화죠. 저는 이 우화가 아주 절묘하게 장자의 모습을 그려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장자를 그려낼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장자의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그 유명한 호접몽 고사 때문이죠. 호접지몽. 내가 나비가 나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꿈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다음 주 재물론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잠자는 장자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장자를 직접 읽으시면서 장자의 여러 모습을 상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자는 하나의 표상으로 쉽게 포착되지 않으니까요. 전 장자 읽기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든 것 같기도 하고요. 미꾸라지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위아래로 정신없이 요동치며 아찔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딱 잡았다 싶으면 손에서 쓱 빠져나가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